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박병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원대학교 건축 인테리어 계열 조일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인간정책연구부 최성주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 사무건축사사무소 김정호 건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예총 제천시 지회 윤기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협의회 전규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미지 심사위원장을 맡게 될 제천시 박문중 지역경제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심사위원 선정은 대상자 중에서 공직자는 직제순으로 해서 선정했고 학술 연구기관 및 전문가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본인 승낙서를 받아서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를 받았고 그 다음 8월 12일 날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 작품 번호 추첨을 하겠습니다. 작품은 지금 2개의 작품인데 지금 그 선진 엔지니어링 조합건축사 사무소와 그 다음에 선 엔지니어링 조합건축사무소 두 업체에서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탁구공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탁구공이 이제 탁구공이 이제 추첨 번호에 따라서 그것이 오늘 작품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번호 순서대로 또 작품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 업체에서는 한 분씩 나오셔갖고 일단은 오늘 작품 번호를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구공에 1번, 2번 적혀 있습니다. 2개를 동시에 넣겠습니다. 먼저 접수를 먼저 한 선진에서부터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 뽑으십시오. 선진 몇 번입니까? 선진이 2번이고 선이 1번입니다. 선이 작품 번호 1번이 되겠고 선진은 작품 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세명대학교 심사위원 중에서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완근 교수님을 소개를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선진 엔지니어링하고 작품 번호 1번이 선 엔지니어링하고 주 M2 도시건축 인테리어가 두 업체가 공동 응모했고 작품 번호 2번은 선진 엔지니어링과 한국기술단이 공동 응모한 작품입니다. 여기 오늘 작품 발표 및 질의응답에 수고할 양 업체의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품 번호 1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주 1토 김남건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 엔지니어링의 서종길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선 엔지니어링의 김영호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 번호 2번에
손진 엔지니어링의 김용범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진 엔지니어링의 박근현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상거기술단 박차화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해 임시위원장은 박문종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선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주재로 심사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장님 서도로 이동하셔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편의상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제천시 지역개발과장 박문조입니다. 심사위원장 선정 전까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니복합탄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심사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 추천을 해주세요. 예, 박구 의원님 추천해 주시죠. 예. 여기 보니까 위원님들이 목하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 실정의 그 밝은 조선 예상이 되는 조일한 예, 박정호 의원님께서 조일한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다. 우리 조일한 의원님 말고 더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더 추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천하신 조일한 의원님을 심사위원장으로 모셨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모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심사위원장으로 조일한 의원님이 선정되었음을 전합니다. 조일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를 진행해 주십니다. 그럼 방금 선출된 심사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성원 첨언과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는 아까 드린 걸로 제가 서서 인사드리는 걸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벼락감투를 쓴 조일합니다. 심사위원 10분 전원이 참석을 하였음을 선언하고 오늘 모처럼 하는 공개 심사입니다. 원만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 상정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설계 공모 작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는 시에서 정한 심사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사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공모 지침서 개요 부분을 설명하고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미니복합타운 사업은 2012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 목적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신월동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27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산 사업비는 380억 원으로 보상비 200억 원, 공사비 110억 원, 부대비 및 기타 사업비가 70억 원 되겠습니다. 본 설계 요격은 창의성과 상징성 등이 요구되어 이에 적합한 설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설계 용역비는 10억 원이며 주요 용역 과제는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입니다. 지난 6월 5일 설계 공모를 공고하였으며 6월 12일 오늘 심사할 2개 업체가 공모하여 8월 12일 작품을 제출하여 오늘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 방법 및 진행 절차, 심사평가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설계 공모 작품 심사 계획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법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지침을 사전에 설명드렸고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사전에 현지 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공모 업체별로 10분간 작품 발표를 하고 20분간 질의응답 및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은 토지 이용 계획의 적정성, 시설 배치 조화성, 공간 계획의 연계성, 그리고 효과성 및 수익성, 기타 가산점 등 5개 항목으로 각 항목별 배점은 20점이며 만점은 100점으로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점 후 업체별 순위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별 1순위가 많은 작품이 당선작이 되겠으며 2등 작품 중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우수작, 70점 이상이면 가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동점의 경우에는 즉시 재심사해서 오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별 평가서를 작성한 후에 평가사유서를 작품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정한 심사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요구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심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심사하는데 이제 이게 발표가 있죠. 업체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1번, 2번 업체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순서 정하잖아요. 하는데 거기에 타 업체 관계자, 그러니까 발표 업체가 할 때 타 업체도 여기 참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거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발탁팀이 좀 나가주는 게 좋잖아요. 예. 이견이 또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그 발표 업체 외에 업체 관계자들은 이 발표장에서 나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발표 업체 끝나면 와서 또 발표해 주시는 걸 이렇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정해진 것이 이제 1번 선 엔지니어링이 1번이죠. 그럼 2번 업체에서는 이제 관계자들은 나가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끝나고 와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견이 없으므로 설계 공모 심사의 평가 방법 진행 절차 심사 방법 조정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먼저 사회자는 그 제출자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4일 설계 도서를 사전 검토한 결과 제출 작품 모두 감점 대상이나 특별한 위반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세부 내용은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검토 결과 보고 및 사전 검토서 확인 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추첨 순서대로 1번 업체에서 작품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주어진 것이 10분이고 종료 1분 전에 예고 차임배를 한번 울리겠으며 1분 초과 시 발표 중단을 경고, 차임배를 2번 울리고 2분 초과 시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응답이 있는데 작품 발표가 질의응답이 있는데 먼저 그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라 또 답변을 하고 다음에 플로어에 계신 그 여기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질의응답을 해주시는데 이게 경쟁이다 보니까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혹시 질의응답 시에 플로어에 계신 업체 관계자들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시죠. 이번 업체. 그럼 1번 제안업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천 미니 복합타운 조성사업 설계공모 제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제안을 하면서 모토로 잡은 건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산업의 공간이 연결이 되면서 또 하나의 도시를 만든다는 큰 모토를 가지고 하이벤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다음. 설계되는 순서는 대상계 개요, 기본 구상 및 계획, 그리고 마지막 차별화 전략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기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보시면 부지 면적은 26만 7천 정도가 되고요. 제1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그리고 제천 원도심에서 2km, 3km, 제천 IC에서 맨 초입부에서 5km 내에 대상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 분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수계에 대한 부분은 도산말천이 있고 생태자연도가 3등급입니다. 그리고 표고, 경사, 지곡 소유자를 보시면 대부분 표고 같은 경우 300m 이하가 75.8%, 그리고 경사가 5도 미만이 약 6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임야가 57%, 사유지가 62%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기본 구상입니다. 개발 구상에 저희가 그 심도 있게 스타트를 하는 부분은 제천시의 현 주소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주변 도시간 도시 경쟁력이 지금 상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주변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낙후 쇠퇴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역세권 고밀개발과 원도심 재생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원도시까지 고민을 해봅니다. 도시 공간구조의 편심구조, 즉 기존 시가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밀재 단편적인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랜드마크 이미지 창출이 꼭 필요하다는 의도에서 저희가 다음 페이지 제천 미니 복합타운 하이밸리, 하이브리드 밸리 약자입니다. 하이밸리라는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다기능 복합 유기체 도시구조입니다. 개발 전략은 토탈 디자인, 직주 근접형 자주도시, 녹색 친환경 도시, 그리고 커뮤니티 도시를 개발 전략으로 제시합니다. 다음. 주변 장기발전 구상도 함께 제시를 합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기성시가지에서 삼각 트라이앵글 구조로 있는 부분이 시가와 예정용입니다. 그래서 미래복합타운 저희 과학을 진행을 하면서 주변부까지 단계 1단계, 2단계 네트워크형 확산형 개발을 해서 주변부 산업시설, 교육시설, 원도심 삼각 트라이앵글에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주변부까지 제가 제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별 구상 및 계획입니다. 주거시설 용지, 공원녹지 용지, 사업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를 네 가지의 그 토지 용지의 기본 개념이 토지 용 구상입니다. 상징성 중심지 형성에서부터 기능별 마지막 밀도 배분까지 중앙부가 계란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상징적으로 공간을 조성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용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에 큰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를 놓고 Y자 형태의 가지 뻗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소하천을 친수 공간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부가 랜드마크 타워 격인 주거복합 건물을 유치를 하고 정면부 진입성을 고려해서 제천폭로 쪽에 유통상업시설하고 공공시설이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미래공공용지라고 일명 화이트존을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인구미 주택계획입니다. 우측에 A블록이 302세대, 하단부 B블록이 605세대, 중앙 주상복합이 543세대입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 타입의 부분임대를 도입을 합니다. 교통계획입니다. 교통계획은 내부 교통계획은 좌측 상단에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신호교차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아웃이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전거하고 보행 혼용입니다. 그리고 4명으로 에워싸고 있는 부분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장기발전 구상을 제시를 하면서 당초 하단부에 오지 교차로가 있는 교통과 기하 구조를 개설해서 장기발전 구상에서는 사지 교차로로 구조 개선을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봅니다. 다음. 경관계획입니다. 경관계획 기본 축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막산입니다. 가막산에서 저희 사업지를 경유해서 원도시까지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 오픈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가막산을 중심축으로 놓은 방사 형태의 열린 공간을 만드는 게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 녹지 계획입니다. 역시나 공원 녹지 계획도 마찬가지 전체 사업지구 내에 중앙부에 도시 숲이라는 생태 거점 공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수공간을 활용해서 블루 코리도, 그다음 녹지축을 연결해서 그린 코리도, 그리고 건물 내에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보행로가 있습니다. 감성 코리도로 해서 3개의 축을 가지고 저희 대상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천시의 시목이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에 뻗어가는 형상을 가지고 저희가 외부 공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랜드마크 타워입니다. 50층입니다. 50층은 중앙고속도로 제천 IC에서 바라봤을 때 38분 국도로 바라봤을 때 랜드마크 형태의 고층타워가 보이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 인면의 형상은 쐐기 형태로 파진 부분은 느티나무의 뿌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구가 향후 제천시 발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상징화시켰습니다. 다음. 부지 조성 계획입니다. 북단부 제천폭로가 FH가 294.7m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남측의 FH가 288m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경사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부지 계획부를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계획입니다. 왕하배수지하고 신월배수지가 외부에서 인입이 됩니다. 그 라인망을 가지고 용수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 처리는 기존의 하수종발 처리장에 처리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계획입니다. 열가지 신재생 에너지 도입, 친환경 토지 이용, 친환경 에너지 계획을 포함해서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 계획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별화 전략입니다. 차별화 전략의 첫 번째 입지역권을 고려한 광역 지역적 네트워크 복합기능 구역. 이 개념은 제가 미리 복합타운 자체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주소 진단할 때 그 개념을 그대로 이 부지에 수용을 한다는 개념인데, 하단부 충북 경제 자유구역이 진행이 되면서 산업개발축이 하단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북단으로 올라갈수록 향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관령 관광권까지 저희가 유기적으로 네트워킹을 연결하는 중요한 자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기능을 복합타운에다가 심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좌측에 산업단지 기능, 대학가 기능, 제천 원도심 기능 간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R&D 지원 기능,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존, 미래 공공용지 내에 가변적으로 토지 비축하는 땅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부지를 할애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 총 사업비는 310억입니다. 310억의 분양 수익을 고려를 했을 때 비용 편익 분석, 편익비 BC가 1.67입니다. 1.67의 손익분기점 2016년 3월, 저희가 일반 개발 사업 기간 5년을 봤을 때 손익분기점이 2016년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산업중심, 장소중심 녹색 친화도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의 Y자 형태의 수변공간입니다. 수변공간에 다양한 물의 오솔길, 문화마당, 수변테라스, 놀마당, 즉 이 지역 주민이
액티비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에 직접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체험 공간을 많이 구성을 해서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지역 수요 맞춤형 주거입니다. 에듀하우스 부분임대 도시생활주택이 있습니다. 부분주택은 이미 공동주택의 1, 2인 가구, 즉 좌측에 있는 산업 근로자 주거 지원, 그리고 대학가 기숙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낮으신 분들이 부분임대형의 임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에 별도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확보해서는 재정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존의 개념은 저희가 미래 공공용지 개념으로 토지 비축 담보물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필지를 분할하든가 통으로 가든가 통매각을 하든가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게 화이트존 개념입니다. 그리고 각 주동별로 건물별로 커뮤니티 가로를 밀착형 특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건물 간 연속적 보행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미래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중앙공원을 필두로 해서 Y자형의 수변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유통시설의 대규모 유통시설을 필두로 해서 건물 간 건물, 지상부와 지하부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서 아주 복합 다기능체인 하이밸리를 제시하는 걸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질의응답은 심사위원 부분은 주어진 것이 20분, 그리고 시민들한테 주어진 것이 10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심사위원들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을 모아서 답변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질문을 하고 질문 하나 끝나면 거기 또 답변해 주시고 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한 시민께서는 심사위원들 질문이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들 질문을 해주시죠. 예, 제가 먼저 그러면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지금 현황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북쪽은 높고 남쪽은 이제 낮은 지형인데, 그러면 이제 토지 정지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성전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예.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때, 한 분이 질문하시면, 이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만 질문하는 거 아니죠? 예. 그 질문을 다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죠. 왜 그러냐면, 또 답변하시는 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목마다 달라지죠. 네. 그래서 뻔뻔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예, 그렇게 해주시죠. 뻔뻔히. 네,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금 크게 봐서는 이 능선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능선축 사이에 계곡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곡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고 남저형으로 해서 지금 크게 봤을 때 30m 정도의 단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택지개발 부지 정지 계획의 기본 가장 큰 개념은 단차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단차 계획을 하게 되면은 부지 정지를 할 때 구조물이 과다 발생하게 됩니다. 구조물이 과다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단차가 크면 클수록 배수 계획이나 오수 계획을 할 때 낙차가 크게 됩니다. 낙차가 크게 되어서 처리에 굉장히 장애를 주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부지를 평면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라인을 잡았습니다. 그 라인을 잡아서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이 서측에
저 절성고가 거의 5m 이내로 계획을 했고, 지금 농경지구는 5에서 10m 정도의 계획으로 해서 부지정지 계획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계속 해보시죠. 또 없어요. 예, 지금 서쪽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이 사이트에서 메인 도로인 것 같습니다. 제천시청으로 들어보는 서쪽 도로가요. 근데 사실 이제 제천 북로, 북쪽에 있는 북로 같은 경우도 통행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저기가 이제 경사로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이제 고속으로 집중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천 북로와 이 지금 사이트 간에 어떤 식으로 어떤 그런 효과를 감안할 수 있는지, 뭐 어디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제천북로가 지금 종단상으로 봤을 때 거의 지금 레벨, 물론 종곡선 조금 먹어 있지만은 그 레벨입니다. 레벨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가감속 차로를 확보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도로화 시설을 해서 진출입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했고, 부진출입로인 경우는 여기서 좌회전은 안 됩니다. 회전만 되게, 인아웃만 되게 해서 한 곳에서만 처리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에 교통안전성을 위해서 메인 교차로인 경우는 종당 경사를 1% 정도대에 계획을 해서 교통 안전을 감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아마존은 그 수많은 그 개별 설계업자 이분이 많으실 텐데, 여기 그 제천에 설계에 있어서 창의성이라도 상징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제천민이 타운 내 설계에서 강조될 만한 설계 컨셉 한 두어 가지만 딴 지역의 계획하고 좀 다른 강조될 만한 설계 컨셉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설명해 주세요. 건축 설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설계에서 가장 개선 큰 요점이라든가 창의성을 준 거는 현재 지금 제천시에서 이 미니 복합타운을 조성하면서 가장 크게 된 거는 고속도로에서 평창으로 가는 지금 제천 북로에서의 경관계획, 그리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제천시 안에서의 랜드마크 타워, 그리고 축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건축 배치에서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랜드마크를 형성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주상복합시설, 현재 50층짜리 랜드마크 타워를 건설해서 현재 그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시가지와 의 연계성을, 느티나무의 뿌리가 쭉 뻗어나가서 지금 현재 원도심과의 연계성 확보할 수 있는 연계성을 둔 게 가장 첫 번째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의성은 공동주택 배치에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 타운을 시작으로 해서 클러스터형의 지금 아파트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일률적인 판상형 배치라든가 아니면 탑상형 타워일 경우에는 주민들이 커뮤니티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굉장히 협소하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단점을 극복하고자 현재 지금 아파트 배치의 경우에는 클러스터형을 두어서 중량형 배치를 해서 그 안에서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고 만날 수 있는 장을 연결하기 위해 저희가 구성 배치를 하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타당성 조사 시 비용 편집 분석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걸 자체적으로 비용 편집 분석을 하신 건가, BC를 하신 건가, 아니면은 타 기관에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월 주석을 수치를 구하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BC 분석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가가 있고요. 외부 전문가 자문을 좀 받은 BC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C 분석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사업 실시 단계에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정교하지는 않지만 지금 타당성에서 한번 제시됐던 그 BC 분석이 있습니다. 약식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예를 들면 투입 비용 같은 경우 보상비에서 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기타 비용 그리고 각종 그 농지 부담금, 생태계 개발 부담금, 측량, 용역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입 비용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고요. 수익, 분양 수익에서 저희가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저희는 아파트 2개를 일단은 저희가 BC 분석에 1.6kg 잡은 건 나중에 CS 아파트를 지어서 시형처럼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잡은 내용인데 그 이전에 유인물에 말씀드린 요건 이 부분은 택지 조성에 관련된 총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에 가처분 용기를 나누면 조성원가가 약 19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저기 나오는 가서 쫙 당겨야 되는 거 아니야? 가다 여기서 벌써 딱 당기고 나와. 동점이 나와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계획 좀 취재 중이야. 두 번째 해서도 만약에 재심사 두 번째도 동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 왜 점수를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총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거를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재심사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계획 안에 재심사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출장
천점이 가득한 뭐 총점 합계로 정한다 이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당선자 결정 방법에 필요한 사항이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하는 대로 두 번째는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의견을 일단 이제 그 위원님들이 호불호가 나는 일단 정해주셔야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점점이 나오네요. 동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득점자가 다득점 작품이 이제 당선자가 한다니 우리가 하는 점수의 기준이 각자 조금씩은 틀릴 거예요. 편차가 네. 그러고 위원장님 보통 가지고 혹시 점이 예. 점수는 차이가 나요. 점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좀 예를 들어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 점이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또 우리 김정호 의원 얘기하듯이 이제 그걸 또 예상해서 우리 점수를 편차로 확 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점수를 1차에 평가했던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때는 점수를 객관적으로 쓸 거 아닙니까? 2차는 그냥 1순위냐 2순위만 표시하고 그래서 1순위 2순위만 표시하고 동일이 나오면 첫 번째 점수를 가지고 해서 네, 하면 여러 가지 추가하는 이순위만 딱 정해서 지금 다시 점수를 하게 되면 이제 수많은 쪽이나 차를 벌려서 소리가 나오니까 예, 첫 번째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나요? 어떻게? 이거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재심사를 해요. 해서 동점이 나오면 1차 채점한 결과 총점으로 정한다. 다시 한번 리바이브 할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동점이 나오면 1차 채점한 결과 총점 다득점자를 정한다고. 그렇게 해도 그걸 바꾼 걸 사인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 2차는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그걸 예상해서 1차는 그냥 예상을 안 했으니까 1차에 예상을 해서 편차로 확 벌려보려면 점수가 20점, 3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으니까 1차 거로 한다. 2순위만 지난다. 그리고 2차에는 2순위만 정하는 거예요. 2차에는. 그거 애매추한 쓰면 가끔 뭐 이렇게 문서가 남겨나오는 데서 이거 사연 바꿔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자 이거 녹음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채점 방법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에서 동점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채점은 그냥 점수를 쓰지 마시고 점수를 바로 1, 2번만 정해주세요. 1, 2, 5만 정해주시고 만약에 그래도 2차 채점 결과가 동점이 나왔을 때는 1차에서 총점이 다득점인 업체를 당선자로 정하겠습니다.
이유 있습니까? 네. 그러면 2차 채점은 그냥 결과에다가 1, 2등만 그 합계에다가 1번, 2번, 1등 어떻게 할까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순위에다 1번, 2번만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일단 뭐예요? 1등, 2등 그렇게 쓰겠습니다. 1등, 2등. 예.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자, 이거 똑같은 표일 것 같은데 순위에다가 순위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1번 업체 뭐 일단 1등 1, 2를 쓰면 되는 거예요? 1, 2만 쓰겠죠. 예, 예. 1, 2만 써주세요. 그러면 1등 업체가 1, 네. 2등 업체가 2. 예. 좀 많이 나오는구나. 이게 훨씬 어려운 문제요. 워스웨어는 아니, 좀 어려운 문제 수도 있긴 하고. 홀수라든지 심사위원장은 측정해 알아듣지. 그런 데도 있어요. 위원장님은 중요해야 두 사람. 두개 업체가 다 열심히 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목사한테 타점이 좀 무시해야 되는데. 마음이 예전에 제가 BTM 평가하다가 한번 동점에 하나 나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시려고 아우 마음이 약해서
접수 집계가 완료됐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에 앞서 밖에 그 업체 다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위원 업체 관계자들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심사 결과를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워낙 우리 육모 우리 업체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는데 부득이하게 이게 안에 다 저희가 선택해서 보겠는데 부득이하게 당선자를 정해야 되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그런지 실점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에서는 동점이 나와서 저희가 재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 할 때는 재심사에서 만약에 동점이 나오면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결정하기를 1차 심사에서 심사 총점 합계가 많은 업체를 당선자로 정한다라고 저희가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2차 재채점 결과도 동점이 나왔는데 그래서 1차 채점 결과 1번 업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뭐 하신 말씀 없으시면 이와 같이 제천 미니복합타운 기본사업 설계 공모 작품 심사 결과를 1번 업체로 발표합니다. 참고로